자, 대개 이제 이런 그 상담이나 또는 의사소통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하시냐면, 듣다 보니까 나도 너무나 답답하고, 나도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언제까지나 내가 듣고만 있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대화라고 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한쪽이 듣기만 해서 대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도 목소리 아니니까 같이 얘기하다 보면 우리도 기쁠 때도 있고 또 뭐 좀 짜증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럴 때는 우리도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을 상대방이 불편하게 느끼지 않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이야기를 한번 잠깐 나눠보도록 해요. 사실 듣기를 잘 하시는 분은 말하기는 저절로 참 잘할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말하기는 듣기의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만 하시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듣기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공식을 이야기를 하고 말하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자, 대화가 이제 이렇게 가는 말, 오는 말이 있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우리가 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하고 듣고 말하고 이제 요 두 개가 물을 넣어가듯이 잘 이제 진행이 되면 대화를 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듣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 사람이 화가 난 사람이니까 지금 요 사람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 차례가 됐을 때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들어줘라. 요게 이제 그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한 거죠. 이렇게 화살표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듣기가 된다 하는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얘기할 때 주어가 너는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너는. 내가 너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이제 헤아려주는 자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상대방의 이야기하는 내용보다는 그 사람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하는 그 마음, 다시 얘기하면 그 감정을 요거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이 너는 지금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구나. 요게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듣기의 공식이에요. 너는 지금 이러한 그 기분을 느끼는구나. 너는 지금 화가 났구나. 너는 지금 지루하구나. 너는 지금 짜증났구나. 이렇게 요 너는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듣기죠. 자, 그러면 말하기는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나. 그렇다면 주어가 뭐가 돼야 될까요? 주어. 지금 이제 나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감정을 들어줄 때는 주어가 너잖아요. 네. 그러면 나의 감정을 얘기할 때는 주어가 뭐가 돼야 될까요? 나. 나. 네. 그러니까 주어를 나를 말할 때는 나는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나는 지금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요게 이제 말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너는 하는 거는 요게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면 나는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하고 이 감정을 느끼는구나가 아니라 뭐죠? 느낀다가 되겠죠. 내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감정을 느낀다. 나는 화가 난다. 나는 짜증이 난다. 이렇게 나를 주어로 나의 감정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내가 왜 지금 화가 나는지를 나는 화가 나.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저 사람이 왜 화가 나지? 하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나는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낀다. 요 사이에 너의 어떠한 행동 때문에 이렇게 이유가 들어가야 줘야 돼요. 근데 대개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 요 이유를 얘기 안 하고 짜증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저 사람이 왜 짜증난다는 얘기지? 짜증나는 이유는 수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왜 짜증나는 거야? 하고
다시 또 짜증스럽게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몰라? 뭐 이제 이러면서 이게 계속 이제 서로 얘기하다가 차라리 얘기 안 한 것만 못하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말하는 거를 지금까지 해왔던 걸 이렇게 한번 보면 왜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을 잘 헤아려 주지 못하고 왜 저렇게 화가 날까 하고 우리가 좀 의아했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해봐요. 대개 이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늦게 들어올 때 많이 나타나는 그냥 일반적인 에피소드인데요. 특히 우리 관연한 따님을 두신 이런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요새 세월이 하수상한데 늦게 들어오면 많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딸에게 자 이제 딸이 이제 외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좀 일찍 들어와라 하고 이렇게 걱정스러우니까 일찍 들어와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럼 되게 따님이 이제 외출을 할 때 그래요. 일찍 들어올게요. 이러고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갔는데 12시가 넘어도 안 와. 12시가 넘어서 이제 들어왔어요, 딸이. 그래서 오늘 뭐 바빴는가 보구나. 다음부터는 좀 일찍 다녀라. 그러고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외출을 또 하는데 딸이 그 다음날 좀 일찍 다녀라. 그랬더니 예, 일찍 들어올게요. 그리고 나가가지고 또 12시가 넘는다. 자, 이 일이 몇 번 되풀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보통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화가 나죠. 그렇죠. 지금 늦게 몇 번이나 일찍 들어오라고 하는 딸이 일찍 들어오겠다고 나갔다가 12시가 몇 번씩이나 넘어서 지금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되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한번 우리 일반적으로 이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너 왜 늦었어? 왜 늦었어? 또. 경험담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들었던 얘기. 내 얘기는 아니고 옆집. 옆집. 항상 자기 얘기는 안 해. 옆집에서 얘기하는 얘기지. 옆집에서 뭐라고. 옆집에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너 몇 번을 얘기해. 몇 번을 얘기해. 너 아빠가 웃음니? 아빠가 무시하니? 웃음니? 그 옆집은 또. 아빠 말이 말 같지 않아? 너 그래. 무시하냐 또? 네? 약속을 왜 안 지키냐? 너 약속을 왜 아주 그렇게 우아하게 얘기해? 되게 좋은 집이다. 평소에 아주 우아한 집인 것 같아요. 몇 번 얘기해. 평소에 하던 대로 하세요. 너무 그렇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아빠 말이 말 같지 않아? 말 같지 않냐? 생각해봐.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중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어서 막 이래요. 기억이 안 나요. 이준환 아나운서는 늦게 다닌 기억이 없어서 범생이 출신인 거죠. 일찍 집에 오는 게 마음이 편해서. 진짜. 차라리. 나도야. 진짜. 나도. 시간이 좀 늦었어요. 자, 되게 이제 뭐 지금 몇 시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냐. 이제 되게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뭐 몇 번 이야기해야 되냐, 왜 늦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어떤 놈이야?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아버지가 지금 몇 시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지금 아버지가 이제 지금 몇 시냐 이제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버지가 진짜 딸이 들어왔을 때 알고 싶은 게 몇 시인지 알고 싶어요, 지금? 아니요. 이 집이 시계가 하나밖에 없는데 따님이 지금 가지고 나갔어요. 이 아버지는 다 규칙을 맞춰가지고 11시에 주무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을 몰라가지고 지금 잘 시간인가 아닌가 이거 몰라서 막 지금 안타까워하다가 딸이 들어오자마자 반가워가지고 지금 몇 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왜 지금 몇 시냐고 물어봐요? 대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오냐. 너 제정신이냐? 이 시간까지 어디서 뭘 했느냐? 그치. 이 많은 시간까지. 것들이 들어있다. 많은 것들이 있네. 함축된 의미네.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아버지가 알고 싶은 거는 또는 아버지가 따님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은 몇 시가인지 알고 싶은 거 아니죠. 그러네. 또는 너 지금
몇 번 이야기를 해야 되냐? 몇 번을 이야기하면 딸이 이제부터는 일찍 다니까 그 몇 번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네 번이요. 네 번 정도만 더 하시면 듣겠습니다. 뭐 7번씩 70번이요 뭐 이런 거.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좀 알아봐야 될 거는요. 여기 지금 몇 시냐 하고 여기 얘기할 때 이 앞에 좀 주어가 뭐가 될까요? 너 몇 번 이야기해야 되겠니? 너 나 무시하니? 너 왜 지금 들어오니? 이거 다 주어가 뭐예요? 너. 주어가 다 너잖아요. 네. 너. 오. 이렇게 우리는 평소에도 사실 자기 감정을 이야기할 때 자기 감정은 숨기고 네, 네. 상대방에게 오. 물어본다. 물어보는 형식을 취한단 말이죠. 너 왜 늦게 오는 거야? 이렇게. 그렇다. 근데 사실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치. 네. 나지. 그러면 그 마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 마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마음을 전하는 거를 이거를 자제하고 왜 그러니? 왜 늦게 오니?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요.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한번 되돌리게 되면 이거는 심정 대화가 아니고 뭐죠? 사리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리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리 대화를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이 그 쓰는 말이 왜예요. 왜. 그러니까 이 사리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항상 왜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이렇게 늦게 와? 너 왜 그렇게 공부 안 하니? 너 왜 그렇게 텔레비만 보니? 너 왜 그렇게 게임만 보니? 항상 이렇게 왜 하고 계속 상대방에게 질문을 해요. 맞다. 그러네요. 그러네. 그러면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기보다는 마음을 몰라주니까 굉장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맞다.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 너를 주어로 하고 이때 아버지의 감정을 한번 보세요. 감정. 늦게 들어오는 며칠씩 지금 딸이 늦게 들어올 때 이때 딸에 들어오는 딸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걱정. 그렇죠? 걱정이지. 걱정이 되겠죠, 또. 걱정. 실망감도 좀 들고. 그렇겠죠. 실망도 되겠죠. 또. 불안하고. 그렇죠. 불안하고 걱정되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예. 또. 화가 나고. 화도 날 수 있겠죠. 몇 번씩이나 얘기했는데 말을 안 궁금하지 또. 들으니까 아까처럼. 궁금해요. 나를 무시하나 혹시 무시하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실망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나는 하고 여기서 감정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우선 기본이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나는 지금 화가 났다. 나는 지금 걱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일단 하셔야죠.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는 딸을 보고 왜 지금 오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늦게 와서 내가 지금 걱정이 됐다. 화가 났다. 이렇게 누구 거를 이야기해야 돼요? 자기. 내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나도 내 감정이 표현이 되니까 내 속에 있었던 화가 풀린다거나 또는 염려하는 마음이 전달이 되잖아요. 자, 그리고 들어오는데 나 지금 화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화가 났는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상대방이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하는 걸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자세히 설명해 줘야죠. 그렇죠. 내가 너에게 며칠 전부터 일찍 다녀라고 에이,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러면 늦게 듣는 사람이 짜증나지. 그래서 간단히 그렇게. 그 뭐죠? 네가 늦게 들어와서 내가 어떻다는 거야? 화가 났다. 내가 걱정도 되고 또 화도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 늦게 들어온 딸이 의아스럽게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내가 늦게 들어오는데 아빠가 왜 걱정인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은? 뭐가 날아다녀요. 그 집은 이미 부녀 간의 관계를 끊자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 드라마 같으면 머리를 밀었을 거고. 좋아, 일로 와. 뭐 그렇게 과격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미 사실 그런 식의 그 아버지하고 딸하고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가기가 어렵겠죠. 네. 그러면 딸이 오히려 늦게까지 자기를 기다려줬다가 걱정해주는 아버지가 더 고맙고 든든하겠죠. 네. 자기가 늦게 들어오는 거 관심도 없이 일찍 가서 주무시는 아빠를 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네가 늦게 들어와서 화가 난다 하고 화가 난다는 거를 표현했는데도 결국 그 얘기를 듣고 그 딸은 더 아버지를 신뢰하게 되고 미안하니까 아 내가 늦게 들어오면 상대방이 이러이러이러한 감정이 드는구나 하는 거를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내가 가능하면 일찍 들어와야 되겠구나 내지는 아버지가 걱정을 하실 것 같으니까 좀 늦을 때는 미리 연락을 드린다든가 어떤 아버지가 걱정하시지 않게 내가 뭐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어떤 이 방약들이 이게 서로 이제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네. 그 왜 그러면 우리는 나의 감정을 감추고 항상 너를 주어로 얘기를 하는 버릇이 들었냐면 감정을 드러내는 거는 나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다. 그렇다. 특히 여자들보다 남자들은 감정을 드러내는 거는 남자답지 못하다 네. 하는 이런 잘못된 교육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어요. 맞아요. 아마 여기 그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한번 나눠봤던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하는 걸 한번 돌이켜보면 옛날에 아버지들은 그냥 감정을 표현 안 하고 밖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아주 근엄하게 믿음직스러운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내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항상 상대방을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거나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들의 그 부정적 감정을 상대에게 전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경험을 사실 우리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안 하면 말지 뭐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감정을 자꾸 이렇게 억제한단 말이죠. 이 크리스마스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잖아요. 네. 이 캐롤 중에서 제가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캐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울면 안 돼 이거예요. 왜 어린아이들한테 울면 안 된다고 이거를 얘기하는지 사실 눈물이 나면 울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기뻐서 울을 때도 있고 슬퍼서 울을 때도 있고 아니면 뭔가 몸이 불편해서 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우리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살 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제일 건강할 때인데요. 그때가 어린 시절이잖아요. 네. 근데 어린아이 시절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자기 감정을 울음으로 표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우는 것만 보고도 얘가 지금 왜 우는지 이거를 알아가지고 얘가 지금 배가 고프다고 그러는 건지 또는 졸리다고 그러는 건지 이거를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만큼 이 운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많은 감정을 우리에게 포함시켜주는 건데 점차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스러워진다는 거는 마치 울지 않는 것, 맞아. 네. 입을 꽉 다물고 내가 참는 것 맞아. 이런 것들이 어른스러워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감정을 덜 표현하고 감정을 억제하는데 감정을 표현 안 하고 억제하는 대신에 우리가 얻는 거는 화병과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머, 제일 크게 얘기하셨어요. 맞아.
그러니까 감정 드러내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버하지 마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니까 더 못하는 것 같아요. 또는 뭐 약한 사람인 것 네, 같고. 네. 또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그럼요. 세 번 우는 남자는 뭐 건데. 인생에 세 번. 네. 세 번밖에 안 근데 지금 몇 운다고. 번 울었냐고 막. 맞아. 그렇네. 아, 진짜. 그 선상에 그게 같이 있는 거로구나.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어느 때서부턴가 이제 우리가 세상하고 관계 맺는 방식이 머리로 하는 방식하고 마음으로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네. 네. 이성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감성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네. 어린아이들이 주로 이제 이성으로 안 하고 감성으로 하잖아요. 울면서 하거나 웃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편견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어린아이다운 거는 미성숙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응?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말로 조리 있게 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울거나 웃거나 이제 이런 감정으로 표현하니까 당연히 그런 거는 어린아이다운 거고 미성숙한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정을 자꾸 이렇게 눌러간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들의 그 인간 관계가 아주 메말라지죠. 네. 믿을 수 없고. 그렇죠. 사실 이 말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게 거짓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거기에 비하면 물론 감정도 그렇지만 감정은 순수하잖아요. 네. 그러네.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어느 땐가부터 이렇게 포커페이스를 갖고 있는 거를 멋있게 이렇게 미화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거의 굉장히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고 그걸 멋있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예. 크면 저런 페이스를 가질 수 있을까? 그랬더니 훈련이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감정을 자꾸 억압하는 훈련을 하고 또 우리 학교에서도 이 친구들이나 이럴 때 나와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좀 얘기하다가 울컥해가지고 네. 좀 눈물이 날라 그러게 되면 그거는 잘못하는 거다. 감정은 내리누르고 논리 있고 조리 있게 또박또박 이야기해라. 이제 이런 식의 교육을 자꾸 많이 받잖아요. 물론 네. 우리가 장소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감정을 좀 억제를 하고 네. 이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들의 사실 기본적인 인간관계는 감정으로 엮여지는 거지 이 머리로 엮여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나는 우리 남편하고 머리가 잘 통해서 좋아. 뭐 이제 이런 표현은 없잖아요. 머리가 잘 통해서. 머리가 제일 좋아, 머리가. 제일 좋아, 막 이렇게요. 그러네. 그렇지. 재밌다. 그러나 나는 우리 남편하고 마음이 잘 통해서 좋아. 이런 표현은 그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겠어요. 그게 감정이잖아요. 네, 맞아요. 나의 느낌. 이런 것들이 감정인데 어느새 우리는 그걸 이제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오래 살면 살수록 부부간에 얘기 별로 없어지는 거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왜 얘기 안 하냐 그러면 안 해도 다 안다는 거죠. 상대방 한 20년 살다 보니까 안 해도 다 안다는 거예요. 저는 내년에 결혼한 지 40년이 되는데요. 진짜. 이렇게만 해도 알아야 돼. 이렇게만 해도 알아야 돼. 그러면 한 40년 같이 살면 이제 얘기할 거리가 없을까요? 다 알기 때문에. 아니죠. 원래는 더 많아야 정상이네요. 쌓이니까. 그렇죠. 더 많죠. 같이 경험한 공통된 경험도 많고 네. 살아온 세월이 많으니까 같이 이야기할 거리가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정말 부부가 많이 알고 있나? 응?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안다는 게 뭐냐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안다는 거는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고 나도 그와 같은 느낌을 가져보는 게 이게 우리가 서로 아는 거거든요. 정말로 그 사람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편의 생일이 언제입니까? 부인의 생일이 언제입니까? 이런 건 다 알죠. 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무슨 뭐 부인의 취미가 뭡니까? 이런 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남편하고 부인하고 각각 다른 방에다가 이제
앉혀놓은 다음에 남편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당신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다음에 옆방에 있는 부인에게 남편이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하고 나중에 이거를 서로 맞춰보면 어떨까요? 한국 부부들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응? 되게 엉뚱한 대답들이. 그럼요. 상당히 다른 대답들이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우리가 살면서 상대방이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 거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모르는 거야. 네. 왜냐하면 서로 이야기를 안 하니까. 맞아. 그리고 공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아버지를 제가 최근에 참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회사의 형편으로 한 2달 전에 이제 회사를 그만 다니시게 됐대요. 네. 요새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힘드시고 이러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얘기했느냐? 그랬더니 안 했대요. 2달. 그래서 가족들이 그걸 모르냐? 그럼 모른대요. 그래서 2달 정도를 어떻게 살아졌나 그랬더니 회사 가는 것처럼 매일 아침에 출근하고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기저기 신문 보고 뭐 혹시 일자리나 있나 이런 거 찾아보고 이러면서 또 저녁에 시집가고 퇴근하는 것 같은 이런 거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걸 왜 가족에게 얘기를 안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래도 가장인데 어떻게 가족들한테 내가 실직됐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어떡해. 이러시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가족들에게 내가 실직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러시면서 아버지는 가장은 절대로 집에 가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자기는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취업이 또 다른 데 되면 없었던 일로 하고 그냥 자기는 지금 있으려고 그런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댁에 가셔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셔라. 그때 이분 하시는 말씀이 아마 그러면 가족들이 자기를 무시할 거래요. 응?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생각해서 자기를 무시할 것 같아서 자기가 걱정이 돼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한번 가족을 믿고 한번 가서 말씀을 드려보셔라. 그리고 그때 가족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서 한번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자. 근데 그 다음 약속 시간에 이분이 왔는데요. 얼굴이 아주 환해져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사실 이러고 이래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회사가 지금 문을 닫게 돼서 내가 실직을 했다. 근데 이게 내가 집에 와서 얘기하면 집안이 걱정되기도 하고 또 너희들이 사실은 나를 좀 무시할 것 같아서 숨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내가 다 이 얘기를 한다. 나도 지금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가족들에게 했대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오히려 다 같이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손을 잡아주면서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으면 빨리 얘기를 하지. 그걸 왜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냐 이러면서 특히 또 딸들은 왜 그리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집사님 집 얘기 아닌데.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서 한번 잘 또 이 시기를 지내가 보자.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야. 너무나 정말 기쁘다 그러면서 얼굴이 아주 회사 다닐 때보다도 훨씬 더 환해졌어요.
그 가족의 힘. 그렇죠. 또 같은 남자로서 느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되게. 네. 우리 최령 씨도 눈가에 글썽글썽해. 진짜 자기 얘기 같거든. 아니 우리 연기자니까 감정을 잘 네. 느끼는 공감을 잘 하잖아요. 네. 이미 흘렀는데요. 예. 근데 안 흘리려고 계속 연기했어? 안 흘리려고 하는 걸 보면서 아직도 이게 남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게 아직도 많이 박혀 있구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이제 애 셋 아빠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약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죠. 네, 왜냐하면 그거를 보였을 때 되게 약한 모습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괜찮아. 다음 거 있어. 걱정하지 마. 이제 이렇게 되지. 정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어. 이런 말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큰맘 먹고 얘기하면 왜 내가 실직을 했느냐 하고 이렇게 이제 또 자꾸 설명을 하잖아요. 맞아. 내가 근무하는 이 업종의 경기가 어떻고 뭐 어떻고. 근데 우리 가족들은 사실 그거 듣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뭐 말씀을 길게 평소에 하시는 분들은 뭐 6.25 때 피난 나올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내가 사실은 가족들은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 그만해. 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내 말을 얘네들이 듣고 싶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가족이라고 이제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막 이제 이러면서 이러는데요. 사실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서로. 맞아요. 마음을 서로 느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주어를 나로 나 지금 이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어머니들이 그 자녀들이 공부하는 거 보고 그 저녁 때 맛있는 거 좀 해주려고 이제 슈퍼에 가서 자료를 사 갖고 왔더니 고세를 못 참아서 애들이 또 나와서 지금 TV를 보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이제 어머니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새를 못 참고. 그래, 그새를 못 잡고 또 테레비를 보냐? 너는 왜 맨날 테레비만 보니? 이게 전부 다 지금 주어가 뭐죠? 너죠, 너. 그러면 야, 너 왜 자꾸 테레비 보냐? 그럴 때 그 테레비 보던 자녀가 엄마, 난 테레비 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을까요? 대개의 경우에 내가 언제 맨날 테레비만 보는데 반복이지. 대본이 다 똑같구나. 그럼요. 그럼 얼마 안 엄마가 봤어, 있다가 오늘. 그렇죠. 너는 내가 시장 갔다 올 때마다 테레비 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얘는 또 안 지잖아요. 엄마는 왜 내가 딱 테레비 볼 때마다 시장 가? 되게 많이 공감하시죠? 집에 또. 그러니까 소재는 좀 다르더라도 맞아. 그 이야기하는 틀은 다 비슷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화나서 각각 자기 방에 들어간 다음에 맞아. 조금 감정을 가라앉히고 보면 내가 이르려고 한 게 아닌데 사실은 그 자녀가 조금 더 공부를 성실하고 열심히 하게 해서 성적이 좀 좋아서 또 좋은 앞으로 미래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너는 왜 매일 테레비만 보니 이렇게 얘기한 거지 사실은 뭐 자녀가 테레비 보는 게 그게 그렇게 싫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속마음은 하나도 전달이 안 되고 맞아. 그냥 말다툼으로 머리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투니까 이게 차라리 얘기 안 하는 게 낫겠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강의 들으면서 또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 저희 16개월 아들 그 남자들의 어떤 그 억압된 감정이 이제 교육되어지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우리가 가정교육이라고 하면 어디 가서 버릇없게 굴지 않는 거, 뭐 규범 이런 걸 생각하는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다.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제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얘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맞아.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가정이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정이 소중한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서로 전달하면서 위로를 받고 공감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소중한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왜 가정이 소중하다고 얘기하는지를 말로만 가정이 소중하다 그러는데
그게 왜 정말로 우리에게는 그렇게 가정이 소중한가 하는 거를 이 대화가 이제 정말 심정 대화가 염려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곳이 바로 가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힘을 얻어서 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게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진짜 가는 말, 오는 말이 서로 고와야 되는 거가 그런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 오늘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 교수님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희 다음 시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기대돼요. 네. 진짜 좋았죠? 좋았죠, 진짜.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저도 이제 바꿔서. 와이프가 이제 만약에 전화해서 늦었을 때 왜 안 와? 그러면 아니 나 지금 합창단하고 있고 회의하고 있는 거 알면서 왜 안 와? 그럼 또 이제 설명해 주거든요. 아 이래서 지금 회의가 좀 늦어지고 있어. 설명은 하는데 굳이 이걸 왜 안 하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게 함께 이게 훈련이 돼 가야 될 것 같아요. 한편에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서로 하자는 거를 이렇게 조금씩 배워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곧 그게 패턴이 바뀌죠. 이 대화법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나부터 하는 대화법. 맞아. 그거 꼭 적용해야지. 아,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아, 교수님이지? 교수님이라서. 아, 너무 잘하시잖아.